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내버스 정책을 둘러싼 주요 후보들의 공약 대결이 뜨겁습니다. 지난 1월 역대 최장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컸던 만큼 중공영제 개편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지하철처럼 버스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때도 필수 유지 인력이 가동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영제 전환엔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영제로 전환하면 2조 1천억 원이 추가 투입되고 매년 1천억 원의 운영비가 더 발생해 버스 요금을 100원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민영과 공영을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수익 노선은 민간이 운영하되 이윤보전 조항을 삭제하고 철도망을 대중교통의 기본축으로 삼아 버스는 보조수단으로 재편하자는 주장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중공영제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인수해 배당금을 챙기는 혈세 누수 구조를 차단하고 기사처우를 개선해 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4년 도입된 중공영제는 최근 5년 평균 6,313억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 2천억 원대였던 적자가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중공영제 개편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전현주입니다. 최근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과 함께 시민의 발역할을 해내고 있는 버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듯합니다. 오세훈, 정원호, 박주민, 오늘은 새 유력 후보의 버스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정치를 대변하는 세 분 모셨습니다. 손설 진보당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속에 저 혼자 남성이네요. 오신 김에 먼저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네. 좀 전에 동아일보에서 일종의 미락서를 뒷받침하는 이 민주당 내부 문건, 약간 합당에 대한 타임테이블 시간표가 이제 설정이 됐고 특히 최고위원 같은 경우 배분을 한다. 이 내용이 보도가 돼서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우선 그 내부 문건이 타임라인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조국 혁신당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계산이 담긴 민주당의 내부 문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조국 혁신당의 그 누구와도 협의된 바는 없다라는 협의된 바는 전혀 없다. 공식 입장을 오늘 아침에 공보로 내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 버스 자주 이용하십니까? 네. 파업한 날 원래 버스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돌아갔습니다. 의원님도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네, 뭐 이용할 때 많이 있죠. 많이 이용하고 뭐 차가 없거나 할 때는 원래 타던 대로 버스 타고 다닙니다. 네. 지난번 뭐 폭설 때도 그렇지만 파업 때 좀 많이 어땠어요? 좀 불편하셨나요? 당연히 불편했고요. 근데 뭐 그때 이제 계속 그래서 지하철을 좀 타고 다니려고 노력을 했고, 네네. 사실 버스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도 그때 좀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버스 정책, 대중교통,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무래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현 시장을 보면 버스를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하자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버스 노선만큼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지하철처럼 하자 이런 거고. 그리고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민영, 공영 이원화를 해서 수익성 재분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공익버스 투입까지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 박주민 의원은 지금 사모펀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공영제 전환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세 분의 그 버스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 후보는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점검을 못했어요. 저희 진보당 후보는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상규 후보님이 뛰고 계시는데요. 네네. 근데 뭐 얘기하자면 이제 일단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교통정책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근거가 파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의 고질적인 이 준공영제 적자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세훈 시장의 제안에서 하나도 안 보이고 파업이
제한되게 하겠다라는 발상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는 뭐 노조 때리기에 대한 메시지지. 그런 예. 이게 무슨 이면에 좀 노조에 네, 이게 대한 무슨 버스 정책인가? 네. 약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여서 뭘 해결하겠다는 네. 건데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서울시의 이제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실상은 민간 운영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서울의 준공영제를 공영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민간 운영이랑 거의 똑같고 이게 버스 노선 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민간에서 다 가지고 있고 말씀 나온 김에 네. 현재 준공영제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면서 네. 가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 노선권이 있습니다. 노선권과 그리고 버스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공공이 하냐 민간이 하냐 그거를 섞어서 하냐 이것에 따라서 공영제, 준공영제, 민간 운영 이렇게 네.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95% 전국의 버스 운영이 거의 실상 민간 운영으로 되고 있습니다. 서울도 노선권을 공공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준공영제라고 불러주는 것 자체가 맞는가에 네, 네.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선 관리를 해야 될 때는 관리는 안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 감사 이런 것도 잘 안 됩니다. 돈만 계속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정원호 구청장님이나 박주민 의원님은 이 준공영제 문제의 의식을 시작해서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진보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버스 정책에 대한. 저희는 완전 공영제의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 그래서 주요 노선부터 공영제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노선권을 공공이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은 사실 이미 대단히 적자예요. 네. 매년 지금 최근에 8천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이 적자 구조가 1조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결국에는 공공에서 다 인프라 깔고 만드는데 이 버스 노선권을 민간에 넘겨주는 이 구조가 일제부터 내려온 구조거든요. 이게 사유재산권으로 인정이 돼서 상속까지 하고 있어요. 이 노선권을. 근데 이 공공 인프라 다 만들고 하고 있는 거를 민간에 다 주는 게 맞냐. 그래서 이거를 노선권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5년 정도로 제한을 해서 한정 면허를 둬서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이게 시장도 경쟁이 좀 되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가 이제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에서 운영하는 버스의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때 구상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선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방식, 그래서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고 이것이 완전 공영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이크를 그다음 박채구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의 버스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버스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또는 지금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지금 저희는 박주민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 이 두 명으로 일단 압축을 내놨습니다. 여론조사 때문에 그렇게 압축을 내놨는데 이분들의 버스 정책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면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민간 버스 회사가 버스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 그러니까 뭐 서울시라고 볼 수 있겠죠. 서울시가 운영비랑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적자고 뭐 올해 누적 부채만 해도 뭐 1조에 달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건 사실 뭐 파업 이후에 뭐 시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 그러니까 이 노사 간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좀 쟁점이 됐던 건데, 근데 좀 핵심을 봐야 되는 건 네네. 최근에 이제 폭증하고 있는 이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재정 지원으로 메워주는 구조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준공영제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 고수익, 단기 회수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모펀드가 서울 시내버스 회사를 다수 인수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이제 배당금을 크게 늘리고 거기서 이제 가져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가장 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네, 맞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 단순히 손해를 누가 얼마나 보고 있냐, 뭐 돈이 누구에게 얼마나 가느냐 이전에 이게 사모펀드가
정부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이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 저는 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박주민 의원의 이 문제 제기 출발점이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원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박주민 의원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영제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 거고, 정원우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이 나는 노선은 이 민간이 운영을 하고 적자는 공공이 이제 운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현실적인 어떤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뭐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고 네네. 뭐 재정 지출이 아예 없고 그런 안을 내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좀 현실적으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민영 자원의 어떤 그 효율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좀 효율적인 안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앞에 그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그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네네. 네. 결국 파업을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돌아가게 하자라는 주장은 사실 지금 있는 어떤 구조상 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도 아니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뭐 사모펀드의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에 대해서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파업 문제는 단순히 파업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결국 버스의 어떤 뭐 재정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적자의 문제,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노사 간의 생각 차이, 이런 부분들을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그 해결 없이 그저 그 현상만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네.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는 새 뭐 후보에 대한 정책 평가와 네. 조국 혁신당의 정책적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가장 가까운지. 우선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의 그 필수 공익 사업 지정 같은 네. 경우에는 물론 필수 공익 사업을 지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죠. 예를 들면은 뭐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이 즉각적으로 위협받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철도, 수도, 어려운 거 지금 뭐 그렇죠. 전기, 네. 가스 네. 이런 네. 것들. 그런데 이 시내버스가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될 만한 영역인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논의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부의 사람들은 나 내 경제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하철도 있고 뭐 마을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기 때문에 대체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오세훈 시장의 이런 필수 공익 사업 지정 주장은 그러니까 이용자들에게만 어필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용자들의 표만 계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그 노동자들의 좋은 일할 환경들을 마련해 줘야지라는 그런 어떤 고민은 없어 보이고요. 파업이 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주민 의원의 공영제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세금 낭비도 있고, 그래서 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기 전환 비용이 좀 크게 들 수도 있고, 또 지자체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운영하려면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원우 구청장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표준 운송 원가 제도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네네, 부분이 네네. 있잖아요. 그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것이 이제 버스 한 대가 운영되려면 들어가는 비용, 뭐 기사님, 뭐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차량 유지비, 관리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이윤까지 계산을 해서 퉁쳐서 표준 원가를 지정해 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메꿔주기 때문에 민간 회사가 뭐 잘해도 보전되고 못해도 보전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는 노선은 민간이 운영해서 뭐 잘하면 벌게 되는 거고, 못하더라도 책임을 민간이 지는 그런 구조. 하지만 또 노선이 필요한데 수익이 좀 잘 안 나는 노선도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경우에는 공공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자, 이동권 보장 문제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원호 구청장님의 어떠한 해법이 가장 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보니까 진보당 입장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좀
결을 같이 하죠. 공영제 전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공영제 전환을 할 때 그 좀 전에 제가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미 수많은 적자가 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대한 염려는 좀 약해 보인다. 이 지적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타개해야 됩니까? 결국 시민의 혈세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뭐 사실 공공 인프라와 네. 공공으로 교통을 마련하고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네, 이 네. 모든 비용이 손실이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 접근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여를 해서 이 전체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그 모든 비용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고 민간에서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같은 비용을 투자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공공이 운영하고 소유하면서 가야죠. 그래서 모든 비용을 완전히 0으로 만든다 이런 건 불가능한 시나리오이고요. 쓰는 만큼 시민들의 편리함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버스 업계 전체로 보면 상당히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여기에서 또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모펀드란 말이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때문에 이제 본인에 대한 책임보다는 배당 등을 통해서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우리가 혈세가 들어가고 이 부분은 좀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 중 누구나 괜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도 뭐 공영제 전면 공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공영성을 좀 강화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재정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공영화를 했을 때 재정 부담이 그 분명히 크게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뭐 지금도 이미 뭐 준공영제이긴 한데도 이 뭐 누적 부채라든지 아니면 뭐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적자이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공공화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어떤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라는 점도 좀 고민스러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바로 이제 요금 올라간다로 받아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이 사모펀드 문제 그리고 사모펀드의 결국의 목표 자체가 어떤 시민들이 뭐 버스를 잘 이용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본인들이 빠르게 많이 벌고 엑시트하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단계적 전환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전면으로 처음부터 다 전환한다라기보다는 결국 뭐 이원화라든지 뭐 현실적인 해법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사모펀드는 어쨌든 지금의 구조가 실패 없는 투자처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모펀드가 네. 몰려드는 네. 거거든요. 공영제로 가는 방향에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노선권에 대한 공공의 관리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입찰을 도입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방식을 도입하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노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공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지 않고 가면 좀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원우 구청장님의 이원화 방향에서 네. 공영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라는 의지는 알겠는데 네네. 민영 부분을 두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영 부분을 동시에 가져간다면 이 지금 사모펀드가 몰리고 있는 이 구조는 막아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언급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답이 있어야 이원화가 대책이 될 수 있지 민영을 이대로 두고는 갈 수 없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정원호 구청장님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게 어떤 노선이 수익이 잘 나는 노선이고 어떤 노선이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인지 그런 걸 어떻게 따질 것인지 더 좀 구체적인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놓고 세 분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원내대표인 시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해서 뭐 청와대부터 상당한 반발을 샀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았단 말이죠. 이것을 여기 대입을 시켜보면 세제 문제 또는 요금의 인상을 통한 공영제로의 전환, 그것으로부터 인한 재정적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는. 근데 아무래도 표가 있으니까 말은 하기 어렵겠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요금 인상까지도 전제로 근데 시민들을 그 요금이 인상이 또 다른 공공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들 이제 후보들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 이게 결국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 얘기를 해볼 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뭐 정원호 구청장님의 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제시하신 안 중에 뭐 공공이 이제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그러니까 주요 거점들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꼭 필요한 그 시설인데 이제 가야 되는 상황, 그럴 때 이제 버스를 통해서 무료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공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과감하게 게 항상 얘기하는 진보당 입장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저희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 수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그 요금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버스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버스 업체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수기 과정을 6개월 정도 이상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데에서는 곳곳에서 이런 체계 개편, 교통 체계 개편할 때 시민 수기 과정을 만들거든요. 이것을 의무화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증세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필요한 증세나 요금 인상이나. 네, 요금 인상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각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죠. 말 꺼내기가. 네. 아니,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시 전체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울시 메트로나 서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다 다른 주체가 운영을 하긴 하지만 이걸 큰 그림으로 보고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도망 같은 경우에 이미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뼈대로 해서 뭐 필요한 부분에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살처럼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서울시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우리가 사람들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 정치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은 물론 정책적 담론 그리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감사하셨습니다.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조심하시고요. 네. 어제 독감 검사를 받았는데 독감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다들 조심하십시오. 옆에서 놀라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